저는 이남 일녀 중 첫째로 엄하신 뭐 나올지 알 것 아버지와 같아. 인자하신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 시절. 네, 네.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지,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진로 취업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사TV와 함께 해주실 강사님은 학교 내외에서 취업 진로 컨설팅은 물론이고 교육 운영까지 전담으로 하고 계시는 염현상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학생들과 성인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및 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 교육을 하고 있는 염현상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촬영으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긴장되네요. 네. 남자 강사님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드물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겁이 없어. 기분 좋아요? 네. 네. 교육 시장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대상 교육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진로와 취업 쪽만을 전문으로 교육하시는 강사님은 생각보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 강의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둘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편견 없이 저의 이야기를 잘 흡수해주는 청소년이나 학생 대상의 강의가 저에게 조금 더 성취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성인 대상 강의가 더 잘 맞아요. 저도요. 강사님께서 학생들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좀 가장 좀 이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좀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학생 대상 강의는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시간이니만큼 염탐의 시간이나 서로의 간을 본다고 해야 할까요? 네. 네, 그런 포인트에서 학생 대상 강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라포 형성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친밀감이 쌓이면 아무래도 수업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마음의 허들을 낮추기 위해 라포 형성하는 시간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확실히 라포 형성이 잘 되었을 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곧 삶의 변화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멋진 마인드입니다. 네. 저희 컨설팅에서도 되게 자주 쓰는 말이에요. 네, 혹시 강사님만의 좀 라포 형성 방법을 조금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저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가져온 직업 이야기랑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며 받았던 연봉 그리고 에피소드 등을 퀴즈 형식으로 공개하면서 라포 형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벼운 주제를 OX 퀴즈로 시작해서 객관식 문제까지 풀어서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생각과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제가 다시 제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방법으로 라포 형성을 합니다. 네. 저도 강의할 때 그 저희 신입 때 모습들 실수를 연발하던 난감한 상황에 놓였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좀 하고 저를 오픈하면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조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친밀감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면 교육에 임하는 집중도도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인간미를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더 기억에 남듯이 저도 라포 형성을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럼 강사님은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 취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강의를 좀 주력으로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사 서류와 면접 준비에 관련된 교육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분들 대상으로도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을 앞둔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일 것 같아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컨설팅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는 혹시 클까요? 크다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가 좀 네, 궁금해요. 당연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시 앉아있는 자세부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불필요한 말 습관을 고치거나 바른 자세를 배운 후 면접을 보는 사람과 그리고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만 해본 사람들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감점 요인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면접을 좀 보다 보면은 이런 건 좀 기본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수하는 이런 지원자들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컨택할 때 그 실수 포인트가 떠오르는 거죠. 강사님도 이제 취업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 반영해가지고 좀 교육해 주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취업 컨설팅이나 교육을 할 때 최근 취업 트렌드를 잘 알아야 하고요.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사기업 등 각 기관마다 추구하는 방향성도 변화하는 취업 시장의 흐름을 캐치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이남 일녀 중 첫째로 엄하신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님께서 이렇게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 시절. 네. 이거 정말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러한 트렌드가 바뀌어간 것은 대략 한 1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첫 스타트를 인터뷰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하는 기업의 인재상과 잘 연결되어 스토리텔링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또 최근에는 첫 문장부터 느껴지는 거짓 스토리로 꾸며진 자소서는 서류 통과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정보의 바닷속에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런 문장으로는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는 자소서는 성공하는 자소서의 키 포인트입니다.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스펙만 좋으면 합격이다 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스펙 외에 인성이나 경험을 봅니다. 서류를 아무리 잘 써도 외워서 온 사람의 면접과 자신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 어떤 실수를 해봤고 어떤 성공 경험이 있었으며 그런 경험에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작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서류에 반영하고 면접에서 이야기한다면 합격 문턱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강사로서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내면 합격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 많은 시간을 들여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요. 저의 컨설팅을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더 알맞은 컨설팅과 교육을 위해 노력합니다. 네. 대표님도 직원들 뽑으실 때 상투적인 자기소개서 많이 보셨죠?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자소서 있으세요? 긍정적이라고 시작하는 자소서는 조금 식상한데 근데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을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네. 긍정적인 부분은 어느 기업이나 요구하는 인재상의 기본이 되었죠. 그럼 긍정적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식상하지 않은 전개 방식은 뭘까요? 제가 본 자소서 중에 친구들과 싸워서 화해한 이야기를 쓴 자소서가 생각나요. 이게 싸운 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하고 화해한 것을 문제 해결이라고 해석한 것을 보고 대단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박정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싸웠다거나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배운 점과 성장한 포인트를 서술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기억에 잘 남기도 하지만 실패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자신의 성장점을 캐치해서 발현시키고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해결, 대안 제시 등의 단어로 마무리한다면 소장님처럼 감탄이 절로 나오고 기억이 오래 각인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 중에서 이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내세워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표현하기는커녕 찾아내지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뭐 인생을 뭐 만들어가고 작은 뭐 이렇게 성장을 통해서 성공하는데 매 순간마다 실패했으니 이번엔 꼭 배워야지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운 일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60점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평균이 떨어졌으며 또 평균이 떨어짐으로써 내신에는 등급의 하락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음 시험을 미리 대비해서 공부하고 이번에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지 라고 실패의 경험을 성장의 포인트나 통찰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과연 몇 명이나 가능할까요? 근데 이 상황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이것을 타인의 경험으로 채우고 처음 보는 면접관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마 1만 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취준생의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인터뷰 질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의 작은 실패를 지금의 성장이나 앞으로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코칭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경험을 이끌어내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좀 사용해 보셨거나 효과가 좋았던 그런 질문이 있을까요? 아, 네, 있어요. 맞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행복했던 순간이나 아니면 좌절했던, 슬펐던 순간의 경험을 묻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과 아픔이 묻어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강점을 찾아내죠. 이 과정에서 잘 설명하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의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런 컨설팅 코칭 방식은 저의 교육 시작 방식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로 교육이나 취업 컨설팅을 준비하고 계시는 강사님들도 많으실 텐데요.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강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TV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죠. 네. 잘 모르고 남들보다 조금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제너럴리스트가 되기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더 꼼꼼하게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대상 강의나 취업 컨설팅은 강사로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보니 쉽게 생각하시는 강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강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임만 하며 놀아주고 온다는 표현을 하시는 강사님도 계셨고 자신의 아이를 서울대에 입학시킨 강사님 개인의 육아나 양육 방식 그리고 입시나 취업을 위한 사건을 설명해주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라고 마무리하시는 강사님들도 봤고요. 심지어 학생들은 어차피 다 잔다 라고 표현하시거나 그 학교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면서 편견의 시선으로 다가가는 강사님들도 계세요. 청중이 잠을 잔다면 앞에 서 있는 프리젠터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지만 나를 위한 강의가 아닌 상대방을 위한 교육을 준비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강사님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사TV에서 진로교육과 취업 컨설팅이라는 컨텐츠로 빠르게 성장해오신 염현상 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도움되셨을 것 같아요. 네. 흔쾌히 촬영에 응해주신 우리 염현상 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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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오늘도 강사TV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